4장 허구는 없다. 현실과 상상의 경계는 결국 유지될 수 없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상상의 산물이며 이는 합리적인 생각이다. 허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상의 활동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상상의 산물입니다. 이를 증명하고 싶다면 자신의 상상 속 활동을 관찰하고 그 활동이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바깥 세상에 만들어내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상상이 현실 세계를 만들어낸다면 허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상상 속에서 쓴 드라마는, 다시 말해 허구는 내일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인과관계를 더 폭넓은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다시 말해 밖으로 드러난 물질적 결과물의 원인이 물질적 상태가 아닌 내면의 상태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고의 것만을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무대에서 상연되는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체를 현실이라고 믿으며 이러한 물리적인 세상 안에서 삶이라는 드라마가 시작된 것이고, 살면서 순간순간 발생하는 어떤 일이나 사건들은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외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의 드라마는 인간의 상상력에서 비롯됩니다. 무언가가 되고자 하는 행동의 원인은 인간의 상상력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마음의 상태가 현실의 원인이며 마음의 상태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현실이 창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월터 로드의 타이탄 5의 비극에는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서문이 등장합니다. 이 서문이 저희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1898년 생활고로 힘들어하던 작가 모건 로버트스는 그 어디에도 없는 멋지고 거대한 여객선에 관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 배는 돈 많고 여유로운 사람들을 싣고 가다 4월의 어느 추운 밤 빙하에 충돌해 침몰했습니다. 배의 침몰은 모든 것의 허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M.F. 맨스필드 출판사가 이 책을 출간했을 때 사람들은 이 소설의 제목을 허무라고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14년 뒤 영국의 선박회사인 화이트 스타 라인은 로버트슨의 소설에 등장하는 배와 아주 흡사한 여객선을 만들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그 배의 배수량은 6만 6천 톤이었고 로버트슨 소설에 등장하는 배의 배수량은 7만 톤이었습니다. 실제 배는 길이가 269m였고 소설 속 배는 244m였습니다. 두 배 모두 대략 3,000명을 태울 수 있었지만 구명보트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두 배 모두 가라앉지 않는 배로 불렸기 때문에 구명보트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1912년 4월 19일 그 배는 사우샘프턴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첫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그 배에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페르시아의 시인 오마르 하이암의 시집 루바이야트의 복사본이 실려 있었고 자산이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차디찬 4월의 어느 날 밤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로버트슨의 소설 속 배의 이름은 타이탄이었고 화이트 스타 라인이 만든 배의 이름은 타이타닉이었습니다. 만약 모건 로버트슨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다시 말해 오늘의 허구가 내일의 사실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소설을 이렇게 허무라고 불리도록 썼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극적인 재앙의 순간을 맞았을 때 인생은 깨어나야 할 나쁜 꿈이라는 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진다. 잠들어 있는 인간의 상상력은 나쁜 꿈을 꾸게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 현실에서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원인은 다른 시공간에 있습니다. 로버트슨의 상상은 실제 사건 장면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모두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학자가 조종실에 들어가 시공간을 초월해 유도 미사일을 조준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림을 그리고 극본을 쓰고 책을 쓴다. 그가 지구 세상 반대편에 잠들어 있는 사이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본다. 다른 누군가가 페이지를 넘기지 않으면 그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찌 알겠는가? 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켰는지, 그의 삶이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지, 누군가는 트집을 잡고 누군가는 칭찬을 한다. 그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그가 어찌 알겠는가? 그렇다면 누가 가장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가? 잠든 그인가?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그들을 잠들지 못하게 하며 활발히 활동하는 그의 영혼, 다시 말해 그의 작품인가? 어느 것이 그인가? 잠들어 있는 그인가? 아니면 자신을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는 그인가?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들은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특정 상태로 보고 있는 그들의 태도를 전달합니다. 캐서린 맨스필드는 죽음을 앞두고 그녀의 친구인 오레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삶에 대한 태도만큼이나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 태도가 변하면 그 모습들도 변해. 태도를 바꾸면 삶을 다르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달라질 거야.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삶의 모습도 변하는 거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내가 말하는 삶에 대한 창조적 태도야. 블레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자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한다면 예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나는 현대적 의미에서 예언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니네베에 대한 예언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은 모두 예언자다. 그는 사적인 문제나 공적인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그가 계속 그렇게 말한다면 결과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언자는 미래를 정하는 독단적인 독재자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사람이다. 예언자의 역할은
미래에 일어날 피할 수 없는 일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상활동을 통해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래는 인간의 상상활동, 창조적인 발전 과정에서의 활동, 침대에 누워있을 때 당신의 머리에 떠오른 꿈과 환영, 다니엘서 2장 28절 속에 보여지는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예언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12장 29절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이상을 달성한 뒤에도 더 높은 목표, 더 큰 꿈, 더 높은 정상을 향해 나아갔던 댄스학원 강사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읽고 나면 왜 그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고 확신했는지, 왜 그가 다른 사람들이 그저 허구에 불과할 수도 있었던 자신의 상상력에 실체를 부여한다고 확신했는지, 그리고 왜 그가 상상력 바깥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력을 지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존재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은 물질을 창조하고 마음은 자신만의 행성을 만들어 더 밝은 존재들로 채우고 마음은 물리적 존재보다 더 오래오래 살 수 있는 형체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으니 19살 때 저는 댄스 강사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그 상태가 거의 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 젊은 여성을 만났고 그녀의 추천으로 선생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말을 듣고 사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책 세상 밖으로를 사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말을 믿지 못해 다소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그때 아서 머레이 댄스 학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체인점을 내고 대표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체인점 운영권을 따내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저에겐 그럴 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상상 속에서 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3주 후 네바다주의 리노에 살고 있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리노에서 머레이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며 저에게 동업을 제안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기뻐 돈을 빌려 리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선생님이 했던 말을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친구와 저는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저는 더 큰 성취를 원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를 하나 더 운영하기 위해 여러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 책을 읽기로 마음먹고 책장을 훑어보다가 두껍지 않은 선생님의 책 세상 밖으로를 발견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스튜디오 운영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했었습니다. 내 댄스 스튜디오를 갖다니 마음속에서 전율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제 보스가 나와 우리가 리노에서 한 일을 칭찬하며 만약 스튜디오를 확장할 생각이 있다면
자신이 준비해둔 스튜디오를 한 곳 더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 상상 속 장면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상상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 친구는 베이커스필드에 새 스튜디오를 열었고 저는 리노 스튜디오를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생님이 주신 가르침의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고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상상력이 가진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제 직원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상상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저의 이러한 노력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젊은 강사가 제가 한 이야기를 믿기는 하지만 그것은 상상력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을에 일어날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주장이 어이없는 소리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목격한다면 믿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도전을 받아들였고 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놀라운 테스트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리노 스튜디오는 도시 자체의 인구수가 적다 보니 전체 머레이 체인점 가운데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보다 학원생이 더 많은 머레이 체인점이 전국에 300개가 넘었습니다. 따라서 리노점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제 계획은 이랬습니다. 저는 그에게 앞으로 3달 뒤에 열릴 전국 댄스 대회에서 리노 스튜디오가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냉랭한 어조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어 엄청나게 많은 관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관중들 앞에서 창조적인 상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큰 관중들 앞에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박수갈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머레이 씨가 다가오더니 제게 악수를 청했고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이 드라마를 재현했습니다. 드라마가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제 상상이 현실에서 다시 펼쳐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 상상 속 드라마는 정확히 그대로 현실에서 재현되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저희 작은 리노 스튜디오는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상상했던 대로 무대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제게 도전장을 던진 그 젊은 강사는 여전히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난 걸 보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일어날 일이었던 것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그의 태도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도전이 저에게는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아서 머레이 댄스 학원을 소유하겠다는 야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상상 속에서 대도시의 체인점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는 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머레이 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 150만 명이 사는 도시의 스튜디오를 맡아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제 목표는 제가 운영하는 댄스 스튜디오를 전체 체인점 중에서 가장 큰 스튜디오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제 상상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글라스 포셋은 상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다. 그것은 매 순간 변화한다. 그래서 마법 같은 변화를 보여준다. 우리는 물리적 실체를 넘어 그것의 원인인 상상력을 보아야 합니다. 위 이야기에 나오는 댄스 강사는 1년 동안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만 온통 관심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1년 전 자신이 스튜디오를 갖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떠올리고 다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상상 속 행동이 현실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상 속 행동은 그것이 공개적으로 나타나든 은밀하게 간직되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모습을 현실로 드러낼 것입니다. 궁금하다면 직접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상상력이 바로 예언자이며 허구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아주 작은 변화를 일으킨 것이 포도즙을 짜던 여자가 아니라고 어찌 확신하겠는가? 수많은 국가를 전쟁으로 내몬 그 열정이 어느 한 목동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잠시 목동의 눈을 반짝이게 만든 후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고 어찌 확신하겠는가? 허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상은 우리의 삶 안에서 실현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9절. 그리스인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사도행전 14장 11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잠에 빠져 상상력이 가진 엄청난 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들의 꿈은 현실이며 신들은 기나긴 불멸의 꿈속에서 고요히 기쁨을 느낀다. 어느 여류 작가는 오늘의 상상이 내일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봄날 나는 짧은 소설 한 편을 완성한 뒤 그 소설을 팔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나는 내 소설 속 이야기와 실제 내 삶에 일어난 이야기를 떨리는 마음으로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쓴 소설의 줄거리를 읽고 내 개인적인 경험을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소설의 여주인공은 버몬트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버몬트주의 작은 도시인 스토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친구의 무례한 행동 때문에 지금처럼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요구를 참아가며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그 같은 패턴을 깨고 그곳을 떠나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동안 이어온 패턴을 깨고 뉴욕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청혼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청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런저런 작은 일들이 일어난 후에야 저는 제가 쓴 소설이 생각났고 소설 속 이야기와 제 삶에 일어난 일이 의미심장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로부터 버몬트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자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고 그녀의 별장이 스토라는 도시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특별히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친구는 매우 예민한 상태였고 저는 그곳에서 힘든 여름을 보내야 할지 아니면 친구를 두고 그곳을 떠나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동안의 저는 의무나 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할 만큼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우정이고 뭐고 없이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청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이 점은 소설과 다른 점입니다. 네빌 선생님, 저는 이제 허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푸르른 이 지구는 있더라도 신들은 영원히 기억하리니 그들의 위대한 기억력 덕분에 그들이 알려지는 것이니 우리는 씨를 뿌리고는 꽃피는 시기를 잊고 지내다가 열매를 수확합니다. 상상의 수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 사건들이 항상 씨를 뿌린 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확을 하면서도 그것이 우리가 뿌린 씨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숨겨진 상상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명론자와 우리를 현혹하는 예언자들이 운명에 대해 떠들어댄다고 해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성서의 구절이 있냐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해석해 준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창세기 41장 13절. H는 허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상상력을 의식적으로 경험하고 다음과 같이 썼기 때문입니다. 사건들을 써내려간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우리는 역사를 다시 써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 특히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법과 매력, 환영들을 세상에 내보내고 사람들, 특히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평온한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우리의 가장 정교한 생각, 정교한 목적, 정확한 감정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 같다는, 말하자면 지옥이나 천국에서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허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최고라고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상상하십시오.